우선 8호선 별내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수송 실적 2021년 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를 기록한 구간 중에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몽촌토성역까지 갈 때 134, 5호선도 132로 나타났습니다. 5호선은 길동에서 강동 가는 구간이고요. 그만큼 강동은 지금 사실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환승하러 가는 때까지 사람들이 내리지 않으니 더 재차 인원이 늘고 이렇게 혼잡도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지하철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활용 보고서에는 혼잡도가 125만 돼도 앞 시야가 막힌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지하철 혼잡도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8호선은 혼잡도가 130을 넘습니다. 그런데 별내선으로 인해 향후에는 암사역, 지금 종점인 암사역에서도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하전입니다. 별내선은 지금 현재 서류상 내년 말을 목표로 지금 한참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 90% 초반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책임지고 시공을 책임지기 때문에 혼잡도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깊게 고민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과 해서 현재의 차량 운행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 수요 예측은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저는 자료는 없지만요. 기본 계획 이전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 예측 자료가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여쭤보기 전에 일단 여쭤볼게요. 도기보는 그러면 뭐 경기도든 서울시든 가져와서 해 하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관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수요 예측은 제가 이로는 국가교통 DB에 의해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분석에 대해서 총 교통량은 제로인 상황에서 분석해서 수요 예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일단 수요 예측 자체는 경기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노선에 대한 혼잡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인구 수, 이제 남양주와 구리시가 어쨌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인구 수를 제가 보았어요. 예측한 결과를. 이곳에는 22년 예측 자료로 남양주시의 인구수는 64만 5천 명이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22년 9월 기준으로는 남양주에 73만 7천 명이 삽니다. 이 차이가 제가 뭐 만 명, 2만 명 이러면은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어요. 몇만 명이죠? 9만 명 됩니다. 거의 10만 명 됩니다. 14% 차이입니다. 이 수요 예측으로 차를 편성을 했습니다. 9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10편성을 해야 하는데 교통공사에 예비차가 한 대 있으니 9편성을 한다라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 편성부터 잘못됐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통근하는 통행량 조사에 따라서도 뭐 5만 명이 타고 승차 출근 시간에 5만 명이 타고 중간중간 2만 명이 내려서 경기도 내에서는 이제 5만 명이 탔다가 2만 명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구리와 남양주 쪽에서는 잠실 이남으로 가고 2호선을 이용하고 5호선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천호까지 와서 또 잠실까지 와서 환승을 할 겁니다. 그럼 피해보는 시민들은 지금 암사역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또 있습니다.
관측 통행량과 모형 통행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암사역 승차 관측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입니다. 17,654명인데 모형 통행량 예측한 건 16,0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암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천호, 강동구청, 몽송토선 모두 관측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예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는 보지는 않았지만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듣고 네. 저희가 도시교통실하고요. 예, 경기도 이야기해 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도시교통실에서도 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증편을 하려면요. 협약 전에 합의를 봤어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차량 구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나요? 차량 구입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네. 재원 배분이 국비하고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그게 그 각각의 그 부담 비율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차할 때는 그럼 분담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같이 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종사를 하셨으니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의 소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광역철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인천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혼잡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책임지는 그러니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직결을 했을 때 운행 시격을 서울시 시계 끝에서 출발하는 것과 저 끝단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엇갈려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좀 혼잡도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방금 전에 평면 환승 이야기도 했고 서울 시계에서 출발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4호선 연장이 원래 당고개역이었는데 진접선까지 올해 3월달에 개통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당고개역에 진접선에서 저 남양주에 있는 진접에서만 계속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 진접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면 당고개역에서 출발하는 게 두 대거든요. 예,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8호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8호선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것은- 공사를 하시는 주체시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교통공사에서 정거장의 역간 거리하고 시간하고 하는 그를 이제 열차 시간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교통공사는 자기네들은 설계를 해주면은 운영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도기분에서 만들어주면 자기네는 운영만 한다고 하면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설계하시고 공사하시는 주체시니까 이게 예. 평면 환승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 서울시계 선사 그 암사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요. 도시교통공사나 이제 저희 도시기반시설 도시철도국은 도시교통실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아니, 협의체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가능하냐고 여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봐서 데이터 봐서 언제까지 보고하실래요 저한테? 의원님 도시교통실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검토는 할 수는 있으나 결정권이 없는 그냥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한테 보고를 저희 해주시라 결정은 말씀드리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검토한 예. 사항은 김혜지 의원님께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회기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교통실이랑 계속 교통공사랑 뭐 협의를 해야 한다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설 주체는 도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일 신뢰가 가는 전문 집단인데 이거를 국장님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어디랑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8호선 연장 별내선인데요. 네. 그게 경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 시계 구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4개 공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더 길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하고요. 전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통제는 그 국토교통부에
대광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협의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는 그게 물어본 최초이기 겁니다. 때문에 네. 저희 철도국에서 예. 기술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기 내에 최대한 회기 내에 의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질의는 이후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